요거 이제 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따끈따끈한 거. 예. 인류의식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다른 말로 집단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쉽게 표현하면 IMF가 왜 왔냐면 우리 민족, 한민족의 집단의식이 통째로 타락을 해서 IMF가 와요. 마찬가지로 인류사에 고통이 있는 이유가 집단, 인류 전체 의식이 통째로 타락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고통은 사라지는 체계가 아니에요. 인류의 전체 의식이 통째로 망념에 갇혀버렸거든. 이걸 엉킨 체계라 그래요. 얽힌 체계라고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교재 나눠준 거 인류 전체의 의식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지요? 이런 텍스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벽하게 퍼펙트할 정도로 인류 의식은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종교와 이념, 가치와 철학으로는 조금 길이 멀었었는데 방법론이 어떤 게 있는지 한 줄 읽어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전체의 의식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이렇게 해볼게요. 요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요거를 A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가정. 두 번째는 여러분 이웃이에요. 이걸 B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웃. 그 다음에 여러분 요렇게 우리나라, 나라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요거를 C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인류 전체를 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A, B, C, D, E라고 해볼게요. 요게 하나님 입장이라면 완전한 사랑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줄 한 줄 읽어볼게요. 완전한 사랑의 입장에서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 전체 의식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연상하시면 돼요. 초고속 인터넷망, 그 기술망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즉 세계 최고의 IT 국가는 우리나라이고 그 기술력을 토대로 마치 미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초고속 인터넷 기술력을 남녀노소 누구나가 자유자재하게 쓰고 있는 나라는 사실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조금 힘드신 분이 있어서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저한테 1:1 창에 A4 용지 2페이지 분량 정도를 오타 하나 없이 적었는데 그분 연세를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적으려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적기에 그거를 깔끔하게 글을 올리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손안에 왜 이걸 자유자재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기능올림픽 16년패인가 그렇습니다. 16년 동안 금메달을 싹쓸이해요. 손으로 조작거리는 기능올림픽을. 손으로 용접하는 거, 손으로 막 조각하는 거. 이것 자체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그리고 인류사에서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뇌가 진화하면서 근육은 퇴화한 거예요. 인간은 뇌가 진화하면서 근육이. 근데 뇌가 진화하면서 오른쪽 뇌, 직반의 영역인 이 사회적인 뇌도 같이 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진보가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과학적인 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정신 문명이 쫓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갭 때문에 인류의 집단의식이 생겨버렸다고. 이거를 우리는 경계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요 공도의 요 입장, 공이라고 해도 돼요. 공하고 도는 똑같아. 이 도의 경계, 즉 도의 격차 때문에 그래요. 이 격차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가 진화할 때 인류사에 있어서 진화하면서 우측인 직관의 영역이 훨씬 발달해서 정신 영역이 과학적인 발달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영혼을 드높이지 못하고 욕망을 드높인 결과가 인류사의 집단적인 고통의 뿌리인 체계를 엉키게끔 만든 욕망의 뿌리라고. 그게 도의 격차, 공의 격차 때문에 그래요. 자, 실례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스님도 계시고 저도 한때는 승려인 적이 있었어. 우리 월지도 지도자지만 사회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공의 격차 때문에. 그러니까 공은 잘 입혔는데 허공에, 법공에, 진공에 이 자체를 잘 삼켰는데 공의 입장은 진화를 했는데 사회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실례로 10kg짜리 쌀이 얼마예요?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이름도 몰라요. 선 아무것도 몰라요. 쌀이요. 근데 주부님은 그 분야이기 때문에 쌀이 10kg에 얼마면 20kg에 얼마, 가스 한 통이 얼마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 또 세금을 적당히 내기 때문에 기름이 한 통 얼마며 두 마리는 얼마며 주부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살림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승려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구도자들은 공은 파재 끼는데 사회성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공의 격차 때문에. 이건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조금 반대 개념이에요. 전 코스피 지수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일본 지수, NK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관심도 많을 뿐더러 진짜 도인은 인류사의 흐름을 그대로 알아야 돼요. 생명의 흐름을 아는 것, 이 흐름이 흐를 유자입니다. 풍류도의 유자. 생명의 흐름이 도입니다. 도통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가슴, 감성이 만나면 도통입니다. 느낄 감자잖아요. 본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은 여러분들의 알매 영역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펙이 클수록 많을수록 유리해요.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매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왜 대접을 받냐면 신인문학에서 그 석학들의 뇌에는 인류를 진보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지적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감히 물어볼게요. 세계적인 석학들 책 페이지가 아무리 두꺼워도 4만 원 넘는 게 없어요. 4만 원 갖고 그 지성과 만날 수 있는 사치스러운 가치가 있는데도 데이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석학의 인문학적인 텍스트를 지구과학자들을 책을 안 본다니까. 심리학자들 책을 최고 두꺼워도 4만 원 넘는 게 없다니까. 그렇게 사치스러운 지성인들과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가치와 권리를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 지 이미 오래. 왜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란 말이고 이거예요. 그럼 의식주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요 먹고 사는 얘기는 주부님들은 요 의식주 얘기하면 할 말 많아요. 동창회는 갈 필요도 없어요. 갔다 오면 끙끙 앓아요. 주부님들은 동창회만 갔다 오면 끙끙 앓는다니. 지보다 못한 게 집 샀다고 하거든.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못한 거 친구가 차 바꾸었다 하거든. 자기 바꾼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삶에. 근데 밥이 안 넘어갑니다. 까끌거려서. 그리고 걔 비슷한 생긴 탤런트만 봐도 재수 없습니다. 짜증나거든. 이것이 열등한 피해의식에서 오는 인류의 고통이라니까. 그 피해의식이 쌓이고 쌓여서 한국의 집단의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여러분들은 이 덩어리, 이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 마음이. 이 전체 마음의 정의도 너무 쉽습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적으시면 돼요. 전체 마음, 즉 전체성은 여러분들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 고통의 뿌리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묶여있는 개체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못 벗어난다니까. 내한테, 나에게, 나를, 내 것에 집착한다니까. 온통 개체성에 묶여서 엉킨 채. 이게서 피해의식이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남았어요. 자존감 반대만. 자존심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 오늘 엄마한테 딱 걸리기만 해라. 오늘 반쯤 죽여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네 오늘 나한테 딱 걸리기만 해라.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동료들한테. 자존심만 남은 사람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무슨 꼬투리만 걸려도 네 오늘 잘 걸렸다 이래. 자존심이 룩수로 치면 30룩수 이하입니다. 자존감은 600룩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600만 원을 매일 발로 차고 용기와 사랑, 평화를
15룩스, 이기심, 자만 이런 걸 잡아 당긴다. 15룩스를. 이 고통의 뿌리가 개체성이면 전체 마음, 하나님 마음은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전체 마음이 되어주는 것. 이게 전체 마음의 정의예요. 얼마나 쉬워요.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는 것. 근데 여러분, 온전하게 상대가 되어주는 자를 우리는 지도자라고 그래요.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하는 짓마다 예뻐요. 지도자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없어짐을 실천하는 전체 홍익보살의 무리라네요. 근데 개체에 묶이면 내 것에 집착하는 지배자입니다. 이 지배자가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는 무조건 억압하고 상처를 주는 주인공들이에요. 이 가해자는 언제적 어느 때에 부모들한테 피해자인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엄마의 싫은 점, 아빠의 싫은 점을 그대로 복제되어서 DNA가, 기질이 그대로 잠재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상처 주면서 가해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래서 고통의 뿌리는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IT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는 초고속 IT 국가인데 그것을 남녀노소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물론 인터넷 기술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화되어 있는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은 마치 미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한 그런 지하세계의 올바른 전형을 보여줍니다. CNN에서 실제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가면 전철을 타봐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전철이 미래 영화에 나올 것처럼 하나가 열리고 뒤에가 열리고 전철이 열리고 마치 미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함이 일상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들이 전철 안 타보신 분들은 그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지구촌의 공사 중에 몇 안 되는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바예요. 우리 IT 기술은. 그것처럼 만약에 엄마와 같은 참사랑에 이 하나님의 진정한 정말 대가 없는, 마음 없는 그런 평화로운 균형과 질서에 조화롭게 대비되는, 개입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 마음, 참사랑이 네트워크처럼 덮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인류 전체 의식을. 근데 그 참사랑이 어떤 문화적 텍스트를 안고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인류의 진보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상과 철학 또한 인터넷 연결망처럼 하나의 가치로 통합만 할 수 있다면 인류 전체 의식은 반드시 새로움으로 개혁되리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의 지구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동의할 거예요. 따라서 하나로 규합하고 통합할 엄마의 참사랑 같은 하나의 가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 고유의 홍익 사상입니다. 드디어 홍익이 나왔어요. 이 홍익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홍익을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남을 위해 사는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보살, 이렇게 할게요. 홍익 보살이 나 아닌 또 다른 타인은 전부 남입니다. 가족도. 가족은 나 아닌 또 다른 2인칭이에요. 갓은 3인칭이고. 그래서 홍익 텍스트가 필요한데, 홍익의 텍스트는 조화로서 하나로 어울리는 한 문화이자 한 철학을 말합니다. 즉 홍익 사상은 살아있는 무한한 생명의 힘을 말하며, 그리고 서로를 절대화하지 않는 가운데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넘어선 차원 이전의 위대한 하늘의 도입니다. 종교와 이념 그리고 사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념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텍스트에서 이념과 종교는 존중받고 은혜받아야 할 텍스트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미 종교와 가치 철학으로는 종교의 가치 철학, 이념, 인종 간의 갈등과 이념 간의 대립 이런 가치 철학으로는 이미 검증은 끝난 거예요. 자본주의 뜻이 뭡니까? 자본이 주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는요. 민초들의 주권이 주가 되는 걸 민주주의라고 하거든. 그러면 홍익주의는 뭘까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문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읽어보면 그 텍스트가 나옵니다. 종교와 이념 그리고 사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홍익인간 정신으로 뿌리 내릴 수만 있다면 미래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민족의 신명 문화와 홍익 문명이 온 인류에 활짝 피어나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고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무슨 국제 행사를 치릅니까? 월드컵 치르죠. 그러면 세계 이 축제가 있는데 3대 축제가 뭐뭐 들어가게 해요? 월드컵 말고. 우리 올림픽 했죠? 88 올림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구촌 4대 축제라고도 하는데. 대구에서 뭐 했죠, 우리? 그렇죠. 세계 육상대회. 요것도 지구촌 3대 축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대 축제는 F1 포뮬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양에서. 어디서 했죠? 영암? 광양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영암이래요. 했습니다. 지구촌에 요걸 다 한 나라가 몇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비 12나라예요. 전 세계. 경제도 12국가 안에 든지 이미 오래고. 우리나라는 모든 명품이 제일 처음으로 선보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박, 투박만 터지면 대박이 터집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입맛이 까다로워요. 피자 시장도, 치킨 시장도 우리나라 국민들 입맛이 가장 까다로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완박만 터져도. 우리나라가 그런 위대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건 다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종파들이, 성공한 종파들이 미국 진짜 정통신학 종파에서 우리나라에 견학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백화점처럼 있는데 대립과 분열이 없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는 기독교 하나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고 전쟁도 불사하는데 우리는 민족 종교 여타 종교를 다쳐서 100여 개가 넘는데 한 번도 분쟁이 없어요. 종교 간에.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밌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이 땅의 수행자들이 가장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 마하리시, 라주니시 들어봤죠? 달라이라마, 틱나한 스님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꼴목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산마다 한 명씩 있어요. 달라이라마 같은 성상이 선지식이 절마다 사찰마다 한 분씩 계세요. 이거 모르죠, 여러분? 4대 생불 안에 들어간 분이 숭산 대종사님입니다. 열반하시.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대답 안 하면 네가 예 이래야 된다. 또 몇 줄 읽어볼게요. 반드시 엄마의 참사랑 같은 게 홍익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고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밑그림을 그리고 다음 세대는 만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완성해 나간다면 모두가 완성하는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홍익의 어울림입니다.
실천적인 방안으로는 홍익 가정의 실현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텍스트예요. 몇 분이고 올자? 20분이가. 1분 쉬겠습니다. 네.